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당 TV의 오지래퍼 하늘바다입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하늘바다님. 네, 이게 무슨 일이고? 우리가 다시 여기로 왔네요. 그러게요. 우리 왜 왔죠 근데?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저희 오늘 메타버스 이야기하러 왔잖아요. 맞다. 메타버스 얘기하러 네, 왔구나. 맞습니다. 아, 메타버스 이게 뭔가요? 처음부터 훅 들어오시네요. 네, 메타버스 요즘 정말 너무 많이 듣는 단어죠. 그래서 다들 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맞아요. 이렇게 가상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메타버스 그냥 단어적인 의미는 뭐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유니버스를 뜻하는 세계를 이제 합성어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들리고 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단어가 되게 미래적인 기술적인 단어처럼 들리지만 1992년 소설에서 등장한 단어라는 거. 그죠? 신기하죠? 제가 그 소설의 발췌본을 봤는데 네. 정말로 잘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구현해놨더라고요. 인간의 상상력. 그죠? 맞습니다. 놀랍네요. 저희가 이 메타버스에 올라탄 게 메타버스? 저희도 벌써 꽤 됐어요. 그러니까 한 네네. 2년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서 한 몇 주 전에 저희가 키 차이 나는 클래스라는 걸 열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잊을 수가 없죠. 그때 놀란 게 사람들의 교류, 그다음에 강의, 그다음에 같은 네트워크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걸 벌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소감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원래는 줌 강의였으나 저희가 이제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 거죠. 네. 이 수강생분들 들어오셨는데 같이 퀴즈 풀고 소통하고 또 박수로 네. 열렬히 호응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억나시죠? 네. 저희 마지막에 열렬한 댄스 댄스 타임 잊을 수가 없죠. 네, 다들 핸드폰을 들고 아바타가 춤을 췄지만 네네. 다들 격정적으로 자기들이 춤을 춘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들이 되게 재밌었고요. 또 특히 정말로 각자 집에서 자기 핸드폰을 들고 우리가 그렇게 만났다는 사실 그거 참 놀랍고도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습니다. 그때 열의를 다시 생각해보자. 내지는 제가 올해 2월에 코로나로 되게 아팠는데 그 수업을 열었어야 돼가지고 이 이프렌드에서 그 댄스 수업을 한번 같이 열어봤거든요. 네네네. 그때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지금 자료화면으로 지금 띄우겠습니다. 좋아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댄스 타임 가져볼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오. 같이 치시나요?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오지래퍼님 Yes, I'll be 아바타 your 너무 잘 girl. 치시는데요? Forever your lady. 저도 You 안 ain't 잘 never gotta worry. 네, 직관도 잘 치고 있습니다.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deck. Keep it 이거 in check. 볼까봐요. 사실은 몸도 같이 추는 것 같은 느낌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바타가 추고 있는데 그 열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거 진짜 놀라운 네. 경험이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바타만 보다가 이렇게 직관의 모습도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슬프네. 내가 더 잘 쳤어야 되는데. 좀 진짜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메타버스를 올라탄 우리는 갑자기 나의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약간 얘하고 접촉해 있는 느낌이 저는 좀 받아요. 저만 맞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실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2021년 이때 중반에 굉장히 성행했죠.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메타버스를 알게 되셨어요? 저희가 메타버스를 알게 된 계기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리더 교육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더 교육. 네, 저희 리더 교육으로 유튜브 1기를 수료했었잖아요. 거기서 인연이 되었고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다가 뭐 미디어 리터러시나 아니면 뭐 컨텐츠 그다음에 뭐 이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끝나지 않고 계속 확장을 이어가다 보니까 메타버스까지 자연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공부하고 네. 확장했던 것 같고 또 학교랑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수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경진대회도 참여했었고 학부모 연수들 이런 거 하면서 정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구나. 우리가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의욕에 불타가지고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생각해보면 정부가 작년 말 아니면 연초에 굉장히 메타버스라는 맞아요. 단어를 유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게끔. 맞아요. 사실은 그 신성장 육성 전략 뭐 이런 발표안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자료 화면을 좀 가져와 봤어요.
디지털 뉴딜 2.0 해서 초연결 신사업 육성했죠. 그래서 메타버스로 신산업을 일으키겠다라는 네. 전략이었고요. 그 자료에 저희가 가려고 하는 목표는 한 2026년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고 그리고 뭐 사례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공급 기업도 계속 육성하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블루오션처럼 그쵸. 떠올랐던 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했던 모든 목표나 이런 걸 보면 2026년까지는 어쨌든 세계에서 한 5위까지는 차지하게 네.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이게 마치 팡팡 이렇게 왜 너무 꽃이 피다 맞아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시들기도 확 시들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상으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맞붙는 데 있어서는 그 seamless라고 이렇게 뭔가 빈틈없이 연결되는 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주는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또 해외에서는 더 만만치 않았잖아요. 해외 동향이 그쵸. 어땠을까요? 해외에서도 메타버스 아주 핫했죠.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던 페이스북이 회사 사명을 바꿨습니다. 이러니까 맞아요. 네,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랬던지요. 맞아요. 사명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페이스북이 아직까지 저희는 페이스북이 좀 익숙한데 메타로 사명을 바꿀 정도였고요. 저도 아직 메타버스 그쵸. 메타 안 나오네요. 네. 엔비디아 젠슨 황은 2020년 그 기조연설에서 메타버스 is coming이라고 해서 메타버스 단어를 썼죠. 네,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는 단어를 딱 제목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핫해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죠. NFT. 아, 맞아요. 네, NFT로 아주 지금은 좀 거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지만 연초는 안 그랬다고요. 네, 빵 터졌었죠. NFT라는 단어가 웹 3.0 네. 그다음에 뭔가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한테는 약간 앞으로 갈 방향이겠구나. 그러니까 세계가 좀 더 건강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막 희망을 좀 얹혀주고 또 솔직히 저는 사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이제 미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디지털 아트가 뜬대. 뭐 이러면서 맞아요. 사심을 막 불러 일으켰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큰애도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를 디지털 크리에이터 세계로 제가 좀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드디어 역할을 할 때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저도 기대에 한껏 부풀어 올랐었죠.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여기다 모셔왔습니다. 네. 이 대상, 이 주인공. 자, 이분은 누구의 딸일지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시고요. 자, 네. 저희 특별 게스트 서진님 소개합니다. 와!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바다님의 첫째 딸 중2 서진입니다. 반가워요. 제 딸이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도 만나는데 여기서 또 만나네요. 반가워요. 자, 그 하늘바다님이 큰아이도 이 크리에이터 세계를 확장해 줄 거라 그런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진님을 바라볼 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했다고 하는데 서진님도 그랬어요? 네.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이모티콘도 만들고 했었는데 엄마가 NFT로 소유권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서 제 그림 하나를 NFT로 발행을 해주셨어요. 판매가 되지는 않아서 실감은 잘 안 났는데 그래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디지털 아티스트야. 네, 그럼요. 영광입니다. NFT 발행한 작가님. 네, 제가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걸 잘했다. 했거든요. 부럽네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해봤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사로 보던 것과 대비해서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딱히 실감이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가능하다는 가능성은 확인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아이들 세계에도 지금은 붐이었지만 차차 이제 안정화가 되어지면 정말로 옥석이 가려지고 아이들도 접목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열릴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 서진님도 오셨고 우리 학교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맞아요. 네, 학교 현장에서 메타버스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경험치 어떠신가요? 학교에서도 일단 수업을 많이 진행해봤는데 학교에서는 보통은 이 4차 산업이나 메타버스나 관련 쪽이 진로 체험 형태로 아직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좀 아는 아이들도 있고 새롭게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 시간이 가장 좀 문제긴 해요. 짧게 체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살짝 맛보기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고요. 근데 조금 나아지는 거는 학교에서도 동아리 형태로 이제 학기나 학년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제 기획도 하고 컨텐츠를 이제 녹여내는
길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도구네요, 도구. 네, 맞습니다. 서진님은 학교에서 어떠셨어요? 메타버스 이렇게 활용해 본 적 있나요? 엄마를 통해서 메타버스 수업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말을 들었는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학급이 많아서 진로 체험할 때 선택 형태로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디지털 아티스트인데 하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학교 얘기 나와서 생각났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울산 지역에서 그 생태학급을 다루고 계시는 우리 영양 교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환경 수업을 이제 접목하려고 저희랑 만난 네.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중에 강의를 하던 중에 제가 메타버스 소개했는데 제일 흥미로워했던 건 이 메타버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태하고도 접목해 보려고 네. 그래서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각자의 영역에서 좀 접목하려는 시도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수업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네, 학부모님들도 솔직히 이렇게 메타버스와 거리가 멀다라고 처음엔 느끼시거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하시는데 조금 실사례들을 풀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나도 접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희망도 맞아요. 갖고 계세요. 거기가 굉장히 크죠. 네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제 독서 모임을 하시는데 독서 모임을 온라인 공간에서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또는 저희 뭐 작품들을 전시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런 플랫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라고 실제로 컨텐츠 연결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러한 호기심, 네. 관심, 아이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 메타버스 세계의 게임처럼 아이들이 중독되거나 뭐 빠지거나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온라인 그루밍 뭐 이런 거에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거든요. 이거 네. 많이 현장에서 느끼셨죠? 네. 처음에는 우와,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네네네. 그리고 결론의 질문은 저희 아이들은 이곳에서 안전할까요? 맞아. 네, 중독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해줘야 제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접할 수 있을까요? 질문으로 항상 연결이 어떻게 돼요. 답을 하세요? 맨날 어려운데. 네, 일단 저는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한다고 걱정이 줄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안내를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모님들이 먼저 좀 접근해보는 방법 강추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들과도 같이 소통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그걸 말씀드려요. 온라인 그루밍이나 아니면 뭐 디지털 성폭력 문제나 네. 그런 것들도 언급은 드려요. 근데 과하게 언급을 드리면 접근 자체를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면 많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저 그 이면도 있으니 요거까지 좀 고려를 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저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그루밍 이런 거 걱정하실 때 가장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접했을 때가 우려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신 건 필요한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이 브랜드의 어떤 별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매주 수요일 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채팅창이나 이런 데서 비매너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한 행위를 하면 바로 그 집단에서 서로들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서로의 규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표현을 하면서 하니까 거기에 온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어디든 뭔가 악당은 한 명씩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악당이 빨리 전파할 수 있는 분위기면 그게 빨리 빨개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잡았다 요놈 이런 느낌으로 단체가 같이 건강한 생각을 한 채로 만들면 커뮤니티가 그러면은 그런 씨를 저희가 잘 조절해서 없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부모님들도 걱정하는 게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소수로 남아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대처할 능력이 있나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서진님은 혹시 디지털 미디어 이런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런 뭐 좀 불편한 점이나 어려웠던 점 그런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디지털 쪽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미디어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여러분, 하늘바다님 따님은 굉장히 모범생입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학생, 남학생을 구분할 건 아닌데 제가 남학생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약간 치기 어린 행동으로 갈 때 이럴 때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고민돼서 또 그래서 아니요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럴수록 부모가 좀 같이 대화하고 맞아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 가정학습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맞아요. 자, 저희가 되게 급발진하듯이 메타버스 분야를 막 달려왔는데 저희 뭐 빼먹은 거 없나요? 지금 뭘 빼먹었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눴고 학부모들 얘기도 나눴고 학생들 얘기도 좀 나눈 것 같고 네.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냐면요. 메타버스가 약간 여우의 심포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적어도 참여의 벽이 엄청 높거나 우리들만의 리그야 이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관심을 안 갖고 그거를 폄하하거나 내지는 그건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아이들한테도 계속 거리를 두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더 전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학부모님들도 좀 알아가지고 그거를 안다라는 게 나 아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제재 목소리가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데 정도를 자기의 팁으로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계속 갈 방향이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컨설팅 업계 중에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IT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말했던 그 새로운 기술들 떠오르는 기술들의 그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자료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은 지금 메타버스는 상당히 저기 하반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기술이 보강되어서 갈 기술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은 받고 있지만 페이스북이 이제 사명을 바꾼 메타가 저렇게 새로운 도전을 계속 욕을 먹어가면서 하는 이유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맞물려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메타버스가 아직 현실은 당장 뭐 닥친 현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바라보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면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그 현재 우리의 교육 방향하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접목되면 좋다라고 제언해 줄 수 있으신가요? 어렵지만 네, 어렵네요. 근데 앞으로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요. 그 기술 발전되는 것들은 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또 접목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등질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또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접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 같이 해주는 거, 그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알아야 되는구나. 네, 그럼요. 네네네네. 학부모님들이 먼저 아셔야, 아이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거기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어차피 부모님은 이걸 잘 모르시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 말을 꺼내지 않아요. 맞아. 예,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소통을 시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 메타버스를 같이 하면서 저희 둘째도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둘째도 있는데 둘째를 보면서 긍정적인 효과도 좀 받았어요. 둘째는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하면서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진대회 참여해서 제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열심히. 끝까지 하더니 대상도 한번 받아보고요. 네, 그다음에 6개월 동안 뭐 3D 프로그래밍 그거를 독학을 하더라고요. 와. 네, 독학을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막 판매도 해보고 그렇게 대단하다. 하면서 예. 아이가 내가 이게 있어라는 거 보여주면 아이들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접목해낸다는 거, 그 능력을 믿고 또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효능감. 네, 맞아요. 근데 네네. 제가 모른다면 그 아이가 불안했을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죠? 6개월 동안 그것만 파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으로서.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 해봐, 괜찮아,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하늘바다님의 이 첫째 서진님은 어찌 보면은 Z 세대면 지금 둘째는 알파 세대인 거예요. 네네. 습득 속도도 다르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쵸. 이 세대 차이도 관심도가 좀 다르니까 관심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르고. 네네. 와, 이게 근데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 그냥 판을 벌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메타버스하고 미래교육. 근데 서진님의 미래에 메타버스가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좀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긴 한데, 네, 그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은 딱히 실감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시간도 그렇고 TV에서도 그렇고 미래에는 좀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된다. 이게 네, 되게 네. 중요한 키워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쨌든 기술의 발전이 마냥 나쁜 쪽보다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전 적극 찬성입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고 하지만 주의점은 알려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때 생각났어요. 제가 최근에 좀 빠져 있는 게 그 한문철, 이거 광고 아니고요. 네. 한문철 블랙박스 같은 거 보면서 네. 저는 운전을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요새 되게 많이 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블랙박스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규제 아니면 서로의 약속 이런 걸 잘 만들고 이걸 지키는 이유는 결국은 나의 안전을 위한 거구나.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네, 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있나요? 네, 말씀 싶은 게 주세요. 있어요. 네. 서진님에게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오케이, 네, 서진님에게 오늘 저희가 아까 그 부모님들의 걱정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걱정하는 것들이 과하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받아봐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부모님들 현실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디지털이나 온라인 세상에서도 그렇고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걱정을 해주시니까 고맙기도 한데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잘 배워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과하게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뭉클하다. 여기서. 뭉클, 네. 좋네요.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그렇죠. 이 얘기를 네. 지금 방금 서진님의 표현으로 훨씬 네. 더 명언스럽게 저희한테 힐링이 되네요. 그리고 방금 서진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는구나.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정답이구나. 맞아. 나만 정답이 잘하면 아니고 돼. 해답이겠죠? 나만 잘하면 돼. 맞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알아서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뭉클하고 너무 따뜻한 시간인데요.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같아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을 메타버스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2018년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근데 그 영화를 지금이라도 보신다면 메타버스 이런 거를 말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메타버스를 나타낸 스필버그의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에는 스토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말대로 가상세계에서 이스터 에그라는 거를 찾아내기 위한 그러한 모험 스토리가 있고요. 근데 진짜 깊은 스토리인 내면에 있는 건 그 어떤 비디오 게임 세상으로 숨어버린 어떤 소년의 성장기 이런 걸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은 그 겉으로 드러난 주인공의 성장기이기도 하지만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게임 세계, 가상 세계를 구축한 그 개발자가 원래 자기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제일 명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명구를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가상 세계를 구현한 천재는 현실은 차갑고 무서운 곳인 동시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들으니까 결국은 현실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빨리 끝내자마자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해서 우리 아이들 꼭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듣다가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학부모님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아주 긴 그 출렁다리 같은 이미지를 하나 띄워놔요. 네, 저희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생각해보면요. 그 출렁거리고 긴 다리를 혼자 절대 내몰지 않거든요. 그죠? 네, 안전한지 먼저 두들겨보고, 맞아요. 네, 같이 손잡고 엄마랑 같이 가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볼까? 같이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상세계, 미래, 미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부모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으니 너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 해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은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긴 출렁다리 어차피 건널 거면 같이 꼭 손잡고 서로 안전한지 두들겨 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도 동의합니다.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교육 시대. 우리도 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배움의 길은 맞아요. 언제나 끝이 없다. 역시 저희 학부모당 TV 또 다른 교훈으로 메타버스 이꼬르 공부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면서 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 게스트인 우리 서진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이 한마디 해주는 게 제일 답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메타버스에 관련됐던 저희 하늘바다님과 그리고 오지르퍼와
또 서진님이 하는 오늘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마지막 곡 같이 외치면서 저희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당 TV 다음에 하나, 둘, 또 만나요.